자, 여기서 넘어가서 다음 얘기할 거는 지구기후 변화 파트입니다. 여기가 어려워요, 사실. 지구기후 변화가 양도 되게 많아. 따지고 보면 되게 적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양만 따지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 엘니뇨 라니냐가 이 단원 전체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 기압부터 대기, 해양에 대한 상호작용이다 보니까 대기, 해양, 표층, 심층수상 다 포함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용승, 칭하까지 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구기후 변화는 앞에 내용과 조금 독립적인 단어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구의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 지구적인 상태를 봐야 돼서 2단원뿐만 아닌 1단원부터 2단원까지 즉 판기와 산성부터 분리까지 이런 수력분포까지 다 포함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그러니까 뒤에서 그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문제가 뭐냐 이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외적 요인에서의 이 변화들 이거를 좀 잘 이해해야 돼. 여기가 수능에서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킬러 문제로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 진짜 1등급 맞고 싶으면요 여기를 빠삭하게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수능까지 꼭 준비하신다고 하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고기후 파트 이 기후변화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잡고 넘어갈 거야. 지금 여기를 시험을 1-1을 시험 보는 쌍용 같은 경우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에 이미 1- 지질시대 파트에서 여기를 고기후 연구를 좀 배웠어.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 들어와서는 이거를 자세하게 안 다룰 겁니다. 같은 내용이 좀 겹쳐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은 들어갑시다. 뭔 내용인지는 이제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여기는 그림 그려야 돼서 열심히 그림 잘 보면서 해야 돼. 자, 기후 변화입니다. 자, 우리 내일 아침에 날씨를 기후라고 할까? 기상이라고 할까? 내일 아침에 기상일보라고 하죠. 그죠? 기후라고 안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기상이고 보통 한 20년 주기의 장기간의 변화를 우리가 기후라고 합니다. 최소한 20년 이후 정도의 얘기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기후변화, 자 넓은 지역, 대륙이나 전 지구적인 이야기와 수백에서부터 수만 년 단위의 이 기상현상을 우리가 기후변화로 볼 겁니다. 다만 이런 걸 알려면 우리가 당시에 살아보지 않았으니 고기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퇴적물이나 화석, 나이테, 특히나 빙하 같은 걸로 볼 겁니다. 앞에서 정상적으로 쭉 진도를 왔으면요 고기후 파트는 실제로는 지질시대에서 이미 하고 와요. 거기서 우리 빙하코어나 이런 거 다 해봤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는 여기서 굳이 자세하게 안 할 거고 이번에 같이 들어가는 쌍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더 같이 묶어서 문제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기억하시면 되고 한번 질문해볼까?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양이 많으면요 따뜻한 거야? 한랭한 거야? 따뜻했던 거죠. 이때 온난했던 시기잖아. 그죠? 얘네가 온실기체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빙하를 이루는 산소 동위원소비 16분의 18이 태규야 높을수록 기온이 어땠죠? 빙하에 많을수록 지금 어때? 저희 말 안 했어요. 알겠어. 오늘 어때? 엄청 잠깐 뜯는다. 야, 빨간 딱지 먹어. 노란 딱지 먹어 그냥. 노란 딱지 먹어. 빨간 딱지 노란 딱지 먹이지 어쨌든. 뭐야? 16분의 18이 많으면 어때요? 아 빙하에 이 무거운 산소가 많이 포함됐으면 어때? 따뜻해 추워? 추워요. 따뜻해 임마. 뭐가 추워? 편하게 하네 진짜. 기온이 높았잖아. 이씨. 나올 수도 있다고. 내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원래는 나오는 게 맞아. 다만 문제수가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못 내시는 것 뿐이지. 한번 했으니까. 알죠? 당신은 여기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후에 변화를 주는 게 자. 그래서 결국은 기후 변화는 결국은 우리는 거의 99.98%가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다 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량에 따라 기온이 변화할 거야.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량이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기후가 변하겠죠. 그게 자연적과 인위적이 있고 인위적은 누구야?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이 막 그 나무 밀고 막 했잖아. 그런 거 같은 거나 아니면 외적 요인, 내적 요인. 내적 요인은 화산활동과 수력분포 변화, 즉 판기하의 생성 같은 이런 초대륙 생성과 분리. 그 다음에 외적 요인, 요게 천문학적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는 너네도 상식선에서 다 알아. 앞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야.
강조 안 할 거고 앞에서 제대로 공부했으면 인위와 내적은 모를 수가 없어. 근데 외적 요인은 여기를 처음 배운다고 하면요 사라진 건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려워. 알겠죠? 그래서 이 외적 요인에 대해서 볼 겁니다. 내려가서 봅시다. 자,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 먼저 볼 거는 누구냐? 외적 요인입니다. 여기는 집중을 아주 빡세게 하셔야 알겠죠? 그리고 내가 영상 올릴 거니까 모르겠으면 다시 봐. 자, 지구의 외적 요인입니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 요인이다 라고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무언가에 따라서 변한다 라고 할 거고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게 태양의 남중고도입니다. 물론 남중고도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철저히 북반구 기준이기는 해요. 북반구 기준입니다. 남반구에서는 북중고도라고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우리가 북반구 사니까. 자,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지구상 태양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이 여기 가운데 게 태양이 있다고 생각하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그림 많이 그릴 거야. 색깔까지 다 꺼내시고요. 자,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여름과 겨울에 뭐가 달라지냐? 이때 들어오는 입사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중위도 38도쯤 중위도쯤에 있으니까 햇빛이 어떻게 들어와? 여기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표면에서 이렇게 지표면에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햇빛이 이러한 각도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야. 쉽게 말하면 뭐 한다고? 해가 지표에 있을 때 해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고 잠깐 꺼서 얘기하면 그리고 자 반대편에 지구가 넘어갔을 때 이야기는 뭐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번에 우리가 여기쯤 있네요. 조금 오버해서 그렇습니다. 좀 이따 제대로 그릴 거예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햇빛이 조금 더 낮게 들어오네요. 그죠? 그럼 여기가 조금 더 높게 들어왔었고 이렇게 높게 들어오고요. 여기는 어때? 지표에 햇빛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낮게 이렇게 들어오네. 그러면 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비쳐?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식으로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해돼요? 완전 수직이면 어떻게 들어와? 이게 땡그랗게 비치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기울어지면 이쪽으로 조금 퍼지기 시작하겠지. 더 기울어지면 어떻게? 같은 태양이지만 뭐한다? 더 이렇게 햇빛이 퍼져서 들어와. 그러면 단위 면적당 내 머리에 들어오는 실제 햇빛은 누가 더 많을까? 높을 때, 고도가 더 클 때, 더 작을 때? 더 클 때 에너지가 더 집중되잖아. 여기 조금 퍼져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이때가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게 뭐야? 우리 여름이야. 해가 더 높게 떠. 물론 우리는 38도에 있고 경사각이 23.5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높게 떠봐도 80도 이내로 뜹니다. 더 저희도 그럼 더 머리 수식이 가깝게 뜨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쪽으로 항상 여기가 지금 뭐야? 남쪽인 거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가 남쪽이죠. 그래서 해는 항상 어디로 지나가냐? 남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가장 남쪽에 높게 떴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때를 남중고도라고 부릅니다. 가장 높게 남해에서 가장 중심으로 가장 높게 지나갈 때를 요걸 우리가 남중고도라고 부르게 돼요. 알겠죠? 이거는 언제 이게 뭘 차이를 만들어? 여름과 겨울의 입사량의 차이를 만들어. 그걸로 계절을 구분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을 잘 이해해야 뒤에 넘어가서 우리가 각가지의 그림을 쭉 그려낼 때 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겠구나가 손쉽게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외워서는 절대 못 풀어요. 알겠죠? 머릿속에서 약간 그 공간인지능력이 좋아야 돼. 이렇게 막 돌리면서 머릿속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즉 한두 번 해서 안 되고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지 수월하게 하실 거고요. 봅시다. 하루 중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중고도가 높아지면요 지표가 받는 에너지가 뭐 한다고? 더 집중되니까 더 많아져 적어져? 증가 감소? 더 증가한다는 이야기고 남중고도가 낮아지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비교적 더 낮아져. 이때 이게 뭘 만든다? 계절차를 만들어요. 계절차를 형성시킵니다. 자 그러면 자전축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을 때 여기가 위가 북반구고 아래가 남반구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햇빛이 들어올 때 자 이때가 이 북반구가 여름일까 겨울일까?
비교했을 때 입사각이 클수록 더 덥다고 했잖아. 더 뜨겁다고 했잖아. 그러면 북반구랑 남반구 중에 어디가 더 커? 위가 더 크네. 그럼 위가 지금 뭐예요? 여름이야 겨울이야? 여름인 거죠. 여기가 여름, 여기가 남반구가 겨울. 그래서 항상 북반구랑 남반구는요 계절이 반대일 수밖에 없다고. 왜?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서 햇빛을 더 높게 받을 때가 있고 낮게 받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반드시 기울어짐으로 북반구랑 남반구가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반대로 나타나죠. 이해돼? 지금 이제 슬슬 우리가 여름에 오늘 막 29도까지 올라가자. 우리 여름에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북반구 남반구 뭐가 있다고 좀 추워지고 있다고요. 이해돼요? 고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우리 높아지고 있어. 여기는 어때?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겨울이고 아래가 여름이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북반구는 잎사귀 크다. 여름이야. 작다. 겨울이야. 북반구 잎사귀 작다. 겨울이야. 크다. 여름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우선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자,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이 개념들을 이해하려면요, 현재 값에서 각가지의 이 자전축 방향, 경사각, 이심률을 변화시키면서 지구의 전체적인 기후 변화를 확인할 겁니다. 북반구, 남반구 나눠서 또는 같이.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뭐라고? 현재. 그래서 현재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를 봐야겠죠. 그래야 값이 변했을 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 거 아니야. 그죠? 자, 우선 제일 먼저 볼 거는 이 공전궤도가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땡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약간 타운으로 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돌기 시작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타원의 궤도로 돌기 때문에 원일점과 근일점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일점에는 좀 머니까 평상시보다 에너지가 어떨까? 조금 더 멀면 우리 거리에 따라 빛은 거리에 따라 제곱분의 1로 면적, 즉 면적당 에너지가 감소하잖아요. 그죠? 멀수록 에너지가 빛은 퍼져나가니까 거리가 멀면 빛이 되는 면적이 제곱배로 증가하다 보니까 멀수록 에너지가 감소하잖아. 그러면 원일점일 때는 비교적 지구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아요, 적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적어지겠죠. 근일점일 때는 조금 더 에너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옆에다가 써보자고. 지구가 이렇게 원일점과 근일점을 가질 때 이때 에너지가 적을 때, 에너지가 많을 때. 지금 뒤에서 또 그려볼 거야. 자, 그럴 때 지구는 또 뭘 가져요? 자전축의 경사각을 가지죠. 얼마인지 알아? 지금 23.5도 정도를 가집니다. 뭐 외우라면 외우는데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 그냥 이 정도 가진다. 그냥 상식선으로 알아두시고. 자, 결국은 뭐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울어져 있다 보니 이 시기가 지금 북반구가 뭐야? 원일점일 때 태양을 더 이렇게 마주보는 거죠. 기울어서 마주볼수록 뭐해? 고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때가 여름이야 겨울이야? 북반구가? 여름이죠. 뭐 고민을 열심히 해. 바로 뭐야? 가깝네. 그럼 이때는 뭐겠어? 햇빛이 더 이렇게 낮게 들어와요. 햇빛이 더 높게 들어오는 곳이잖아. 그죠? 이거 빨리빨리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해돼? 그래서 북반구 기준 자전축에서 원일점, 근일점에서 여름의 원일점, 겨울의 근일점입니다. 알겠나요? 이게 현재 상태에서 다 뭐야? 자전축 방향도 있고, 그 다음에 경사각도 있고, 이심률도 있고, 그리고 북반구는 멀 때 여름, 가까울 때 겨울이야. 근데 한번 생각해볼까? 여름인데 원일점이야. 여름은 원래 다 덥잖아. 근데 여름인데 원일점이면 에너지가 조금 더 많을까 적을까? 어때요? 멀 때 여름이면요, 비교적 더 더운 여름이야, 덜 더운 여름이야? 덜 더워. 좀 적겠죠. 그죠? 겨울은 뭐야? 가까울 때 태양이 적게 들어온 겨울이네? 그럼 뭐해? 비교적 가까우니까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낮은 고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차가 좀 적어. 즉 쉽게 말해서 덜 더운 여름, 더 따뜻한 겨울이라고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 상태야?
북반구의 상태입니다. 그럼 남반구는 어때요? 남반구는 이때 겨울이고 이때 여름이죠. 그럼 뭐야? 겨울은 더 춥고 여름은 더 더운 상태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남반구의 연교차가 더 커. 이건 밑에 또 얘기할 거라서 지금은 간략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어야 돼. 값들이 엄청 많이 있다 보니까 대충 그림 보고 대충 외워서는 문제에서 고득점 맞기가 어려워. 문제에서 그걸 파고들 거거든요. 알겠죠? 그럼 넘어가서 봅시다. 자, 요거를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부를 겁니다. 요거를 자, 먼저 볼 건 제일 첫 번째 이거는 주기 순서로 볼 거고요. 연도가 주기 변화는 연도 순서로 얘를 우리가 세차 운동이다라고 할 거예요. 이 세차가 뭐냐? 지금 우리 지구가 뭐 한다고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했잖아. 그러면 이 기울어진 축선이요. 이때 얘가 이렇게 회전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빙글빙글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6,000년 주기로 한 바퀴를 돌아서 옵니다. 그래서 주기로 이 경사 방향, 기울어진 축선 방향이 뭐하더라? 변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데 이것도 조금씩 바뀐다고. 이것도 조금씩 바뀐다고.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하고 있고, 그래서 13,000년이 되면 뭐가 돼? 이게 경사 위치가 반대로 갑니다. 즉 아까는 원일정, 근일정이 여름, 겨울이었으면 이번에는 반대로 거꾸로 뒤집힌다는 이야기야. 그려볼 겁니다. 근데 조심할 건 이거야. 26,000년 주기로 원래대로 돌아오면 13,000년 되면 띡 반대로 간다는 거잖아. 그럼 너네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얘네가 스위치 뭐 온오프 하듯이 띡띡띡띡띡 바뀌는 게 아니라 얘네가 뭐 한다고? 이 축선이 회전하기 시작해요. 이해되나요? 다만 여기서 뭐라고 할 거냐?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지구 자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자전하고 있습니다. 서에서 동쪽으로. 그러면 이거를 위에서 자전축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라보면요. 시계로 돌까? 반시계로 돌까? 이렇게 찍으면. 자, 어떻게 돌아? 여기서 위에 바라보면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면 이거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죠, 그죠? 시계 다 볼 수 있잖아, 그지? 잘 생각해봐. 내가 시계를 진짜 잘 보는 사람인가 못 보는 사람인가. 나는 전자시계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자,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방향이야? 이게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거의 반대래. 그럼 무슨 방향이라는 거야? 자전축은 뭐 한다?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 이렇게 돈다는 이야기야.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럼 우리는 북반구 기준으로 보자. 북반구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자, 자전이 지금 이렇게 반시계로 돌죠. 자전축은 26,000년 주기로 뭐 한다고? 시계로 도니까 어떻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죠. 더 크게 해줘? 이렇게 돈다고요. 이렇게. 이해돼?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그죠? 그러면 자, 여기다 그려보자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서 시계로 돌면요, 이 위에 축, 위축만 봐. 둘에 동시에 보기가 힘들어. 하나만 봐, 하나만. 우리 그만큼 대단하지 않아. 하나씩만. 자, 위에서 이렇게 돌았을 때 시계로 돌면 어디로 가? 여러분, 이 위에 축선이 너네한테 가까워져? 아니면 멀어져? 이렇게 해서 시계로 이렇게 돌면, 여기서 시계로 돌면, 그대로 다시 뒤집으면 어떻게 돼? 가까워서 멀어서. 여기 있다가 시계로 돌면, 여기 있다가 시계로 돌면 너네랑 가까워서 멀어서 이 윗부분이 너네한테 가까웠죠, 그죠? 그럼 어떻게 그리냐? 자, 그려넣어.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세요. 축선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생각하면 돼. 알겠죠? 물론 이거를 하려면요, 나중에 심화건이 나와. 6,500년 지났을 때, 그리고 19,500년 지났을 때 어떻게 아주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거 같이 물어볼 거야. 그래서 나중에 상위권 문제 갈 때, 수능 문제 넘어갈 때는 이 사이값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물론 학교 그림에서 이거 3개만 나온다고 무슨 이게 까딱까딱까딱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뭐해?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6,500년 4분의 1시점 지났을 때 어디에 있을지, 계절이 어떻게 밝힐지 다 봐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이해만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그러고서 돌을 거야. 이번에는 뭐가 됐어? 자,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뒤집혔다가 이렇게 오네. 이 윗부분이 어떻게 했어? 가까워서 멀어졌어 너네한테. 멀어졌죠? 그럼 이 뒤로 넘어갔네. 짱짱짱짱 이렇게. 이해가? 축이 어떻게 도는지 이해가? 이거는 철저히 머리로 이해해야 돼요. 안 되면 이렇게 시간 붙잡고 해야 돼. 그래야. 근데 만약에 나 진짜 죽어도 이해 안 간다 그럼 포기해. 이거 고지작이랑 느낌 비슷해요.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거 다 맞추면 그래도 90초만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해. 시간 나오면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와서 진짜 고수 3위권 넘어가는 거고, 진짜 죽어도 이 그림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꾸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죠. 그죠? 자, 그러면 내려와서 이제 그려봅시다. 너 이거까지만 그리고 가. 네. 제 버스 타야 된대. 다음 거 타라니까. 안 되거든 못하니. 잘했어. 가자. 좀 더 같이. 미안해. 자, 봅시다. 우리 자, 이거 좀 크게 좀 그릴게요. 큼직큼직하게. 자, 일단은 여기서는 세차. 자, 현재 상태니까 현재 그림 그려볼 건데요. 우리 이심률도 있고 경사각도 있고 세차 방향도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너무 큰가? 좀 크네. 또 이렇게 그리면 당신은 과학선생이라는 사람이 지구를 태양보다 이렇게 크게 그리면 어떡하냐? 대충 해 씨. 아 크게 보려면 크게 그려야 돼. 알겠죠? 크게 그려. 마음에 안 들면 태양을 작게 그려. 머리 보면 태양 작아 보여. 알겠죠? 너무 작아? 다만 뭘 해야 돼? 가까울 때 멀 때를 구분해야 돼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할 거야. 뭘 어쩔 수 없어. 자, 보자. 그리고 자, 이때 원일점과 근일점부터 내가 좀 찍은 거죠. 지금 현재야. 이게 지금 원일점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나 현재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걸 이해 잘해야지 뒤에서 조금씩 값을 변할 때 현 상태랑 비교가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그려줘야 돼. 근데 우리 원일점일 때 자전축이 어딜 말아야 돼? 이 자전축 위에가 태양 쪽이야. 우리 원일점일 때 북반구가 여름이었어 겨울이었어? 아까 위에서 했잖아. 여름이었죠. 그러면 자전축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요렇게야? 바라봐야 돼? 아니면 뒤돌아야 돼? 바라봐야지 더 높게 고도가 나오겠죠. 이해가? 어떻게 이해해야지 어떡할 거야, 그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약간 이렇게 그려. 자, 그러면 여기서 너무 각도가 큰가? 좀 이상하게 그렸나? 처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쯤 중위도 햇빛, 여기쯤 중위도 이렇게. 여기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 여기는 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남반구도 비슷하게 찍어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조금 잘못 그렸구나. 어느 정도 그림에 대한 오차는요 적당히 허용합시다. 한계점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이거는 이제 여기가 우리 처음 그리는 거니까 제대로 적고 뒤로 갈수록 많이 생략할 거야. 알겠죠? 근데 지금 처음 그리는 그림이다 보니까 조금 집중해서 그릴 거예요. 자세하게 쓸 겁니다. 자, 지금 북반구가 원일점일 때 어때요? 여름이야 겨울이야? 고도가 얘보다 아래보다 높네요. 그죠? 고도가 더 크네. 경사가 크네요. 그럼 이 뭐에? 여기가 여름일 때, 남반구가 겨울일 때가 된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북반구는 이때가 각도가 이때보다 훨씬 더 왠지 뭐 많이 채워져 있네. 잘 못했나봐 내가. 이렇게 어쨌든 이때가 겨울이 되고요. 아래가 여름이 되죠.
다만 원일점, 근일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원일점엔 에너지가 아무래도 거리가 좀 멀다 보니 전체적으로 적게 들어올 때, 근일점은 비교적 조금 더 많이 들어올 때죠. 그죠? 그럼 그대로 적어서 비교해 보자고. 원일점은 적어, 근일점은 조금 더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이때 원일점일 때 좀 더 시원할 때 여름이고, 근일점일 때 좀 더 따뜻할 때 겨울이니까 이 차가 비교적 클까 작을까? 작겠죠, 비교적. 그러고 남반구는 멀 때 겨울이고 더 추운 겨울, 근일점일 때 여름, 더 따뜻한 여름이네. 그럼 비교적 연교차가 크죠. 즉 비교해보자고. 북반구랑 남반구가, 북반구와 남반구가 현 시점에서는 어디가 더 연교차가 크다고? 현 시점에서 현재 누가 더 커? 누가 더 크냐고? 남반구. 그죠? 남반구가 더 크다고. 솔직히 해서 남반구보다 북반구가 지금은 살기가 더 좋은 건 맞아. 뭐 수륙분포, 뭐 경제적 그런 거 다 떼나고 그냥 기후적으로 조금 더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명의 발달을 이제 북반구가 더 빨랐다라고 추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학설 중에서도. 자, 그러면 13,000년이면 지금 뭘로 된 거야? 반대로 뒤집히는 거죠. 세차 가기, 세차 방향이. 그죠? 그러면 그려보자. 빨리 그려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요. 뭐만? 얘만 반대로 뒤집는 겁니다. 이제 그려면 점점 더 빨라져. 여러분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조금씩 더 간소할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마음이 급하네. 원일점, 근일점, 일대. 이때가 이제 뭐가 돼? 북반구가? 요 북반구랑 남반구에서, 이때는 북반구가 이제 뭐가 돼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네. 경사각이 더 작아졌죠. 그죠? 뒤집혔네. 이 위가 뭐야? 원화 뭐야? 원일점일 때 북반구가 어때요? 겨울이야, 여름이야? 겨울이 되겠죠. 남반구는 여름이 되겠죠. 그죠? 이거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매번 주어지는 값 가지고 그려가면서 너네가 해석해야 돼. 그래야 이제 암산으로 돼. 머리에서 그려가지고 싹싹 답이 나와요. 외우려 하지 말아야겠지. 그리고 여기는 여름 되고 겨울이 되죠. 그죠? 그러면 자, 원일점 똑같아. 원일점 에너지 적을 때, 근일점 에너지 많을 때야. 그러면 북반구가 그때 추운 겨울, 근일점일 때 더 따뜻한 여름, 남반구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로 바뀌어버렸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연교차가 어때요? 북반구는 계절이 바뀐 만큼 원일점, 근일점일 때 차이가 어때요? 더 계절 간의 차이가 커져, 작아져? 이때 커져. 남반구는 더 작아집니다. 즉 뒤집히다 보니까 이때 북반구랑 남반구에서 이때는 연교차가 누가 더 커요? 북반구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차 운동은요, 뭐 하는 거야? 북반구랑 남반구의 변화가 서로 같이 변해, 반대로 변해? 같이 변해, 반대로 변해? 서로 영향을 반대로 받아, 아니면 똑같이 받아? 반대로 받는 거죠. 그죠?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뒤에서 모든 이 변화가 다 똑같이 반대가 아니라서 그래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세차 운동, 즉 자전축이 바뀌는 세차 운동이 일어나면요, 결국 뭐가 바뀌는 거야?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면 결국 뭐가 바뀌어? 근일점, 원일점 시계마다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이게 뒤집히면 뭐가 바뀌는 거야? 계절이 바뀌는 거죠. 얘는 계절의 변화를 만든더라. 이게 연상이 돼야지, 자, 세차를 뒤집었어 라고 하면은 아, 계절이 바뀌었구나 라고 너네가 빨리빨리 연상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넘어갈 거고. 자, 그러면 자, 빨리 합시다. 미안해요. 자, 보시면은 지구의 자전축에 뭐가 변할까? 이번에는 경사각이 변합니다. 경사각. 자, 이제 원래는 현재 시점에서 계속 바꿔야 되는데 현 시점은 빼고 한번 적었으니까, 그렸으니까,
자, 이번에 볼 거는 자전축의 기울기인 경사각을 변할 겁니다. 얘는 몇 년 주기냐? 4만 1000년 주기예요. 1000년 주기. 그러고 이때 각도가 21.5도에서 1.5도에서 24.5도 정도입니다. 이 큰 지구가 3도 정도 변한다는 말은 잘 티가 날까 안 날까? 잘 티가 안 나.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오버해서 그릴 겁니다. 조금 더 푸짐하게 한 5도에서 10도 내에서 한 30도까지 크게 벌릴 거야. 그래야 뭐해? 눈에 가시적인 게 착착 보여요. 알겠죠? 보자. 자, 그래서 현재 기울기는 23.5도고요. 일단 주기가 더 길어졌죠. 그죠?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사각이 변하면 뭐가 변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똑같이 그려볼 건데 이번에는 바뀌지 않아야 될 게 세차 방향과 근일점, 원일점은 똑같아야 되고 뭐만 바꿀 거야? 자,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고요. 미리 그려놔. 둘이 동시에 비교하게. 좀 비슷하죠? 그죠? 자, 이번에는 경사기 감소시 경사각. 그러면 원래 수기 조금만 요만큼만. 자, 일단 어차피 뭐는 똑같아야 돼. 이때 바라보는 이 원일점 근일점에서 계절은 똑같아야 됩니다. 원 근일 때. 그러니까 이걸 먼저 그리는 게 요 값은 변해 안 변해? 이건 아직 변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사각만 바꿔보자고. 좀 따라왔어? 자, 보자. 그러면 여기다 요거에서 조금만 보여. 조금만. 요만큼만. 완전 수평하면 또 보기 힘드니까 요만큼만. 여기도 조금만 기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많이 기울여.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그러고서 뭘 찍을 거냐? 자, 중위도 지점을 찍어보자. 요쯤. 요쯤. 그림을 내가 안 예쁘게 그려서 원래 파워포인트 딱 정확하게 각도 탁탁탁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안해. 이렇게. 이때 햇빛 박아봐봐. 여기는 수평하게 가야겠죠? 타인 위치와 상관없이. 오씨. 자, 각도 그려놓을까? 자, 지표면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 각도. 그죠? 지표면에서 이 정도니까 이 정도 각도. 지표면에서 이 정도일 때 이 정도 각도. 이렇게. 여기도 여기서 너 왜 이렇게 크냐? 얘는 좀 잘못 그렸나 보다 내가. 이렇게 일 때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때 이렇게 일 때 이 정도 각도.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어때요? 이때는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죠. 너무 커지면요. 그죠? 거의 수직에 가까워. 여기는 일부러 좀 수직처럼 그린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의 이렇게 되면요. 거의 극지방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작게 들어옵니다. 이해돼요? 조금 더 이쁘게 그리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잘못 그렸어. 자, 한번 비교해보자. 이 둘을 비교해보자고. 원래 원본 그림 있고 현재 있고 양쪽을 비교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자, 이때 얘랑 얘가 잤을 때 지금 이때 겨울이랑 겨울이 된다. 이때가 뭐야? 여름이고 겨울인 건 똑같아. 이때가 겨울이고 여름인 건 똑같아요. 근데 여름과 겨울 간의 차가 여러분 위에 그림 그려져 있죠? 이 각도 차가 많이 나 안 나? 많이 안 나죠? 위에는 다 이만큼 나고 여기 요만큼 나는 소리 많이 났잖아 위에서는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때? 여기서는 이 경사각의 차이가 어때요? 줄어들었죠. 현재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고 이때는 뭐야? 90도에서 거의 이제 0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거의 10년도까지 줄어드니까 이때는 뭐에? 경사의 차이가 더 증가한 거죠. 여름, 겨울이라는 건 똑같아도 겨울이고 여름이라는 건 똑같아도요. 그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때 여름은요, 위에서 봤을 때 이때 여름은 오히려 경사각이 조금 더 어때요? 남중고도가 높았을까 낮았을까? 더 낮아져. 얘랑 비교하시면 얘랑 그냥 얘랑 비교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랑 비교했을 때 경사각이 더 어때? 남중고도가 어때요? 훨씬 더 낮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때 이렇게 됐을 때 낮게 들어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기온이 어떨까? 평상시가 조금 더 낮아지고요. 겨울에는 비교적 각도가 조금 더 얘보다 훨씬 크잖아. 그죠? 이 작은 각도보다 얘가 조금 더 크게 들어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남중고도가 높아지네. 기온이 조금 더 상승하네. 그러면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해지는 거죠. 그럼 뭐 할까? 연교차가 작아져. 근데 북반구, 남반구 달라 같아. 북반구도 차이가 작아졌고 남반구도 똑같이 차이가 작아진 거죠. 이 차이가, 요 차이가, 요 차이가, 요 차이가 서로 대칭적인 것 뿐이지 서로 뭐에? 변화는 차이는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는 어때요? 여름에 거의 90도로 가니까 남중고도가 높아졌네. 기온이 상승하겠네. 겨울에는 훨씬 더 낮아져서 더 추워졌네. 여름에 더 추워, 겨울에 여름에 더 따뜻해, 겨울에 더 추워졌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연교차가 더 커진 거죠. 다만 얘만 그래, 북반구만 그래, 남반구도 똑같이 그렇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야기는 뭐해? 북반구랑 남반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여기는 없어. 둘 다 같이 변해. 둘 다 똑같이 변해. 즉 북반구와 남반구의 변화가 같다 다르다? 변화가 같게 발생합니다. 둘 다 연교차 작아지고 둘 다 연교차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다른 거랑 붙이기 좋을까 어려울까? 좋다라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야. 다른 거 붙여도 문제가 계속 그대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여기가 어려운 게 독립적인 거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두세 개를 동시에 붙여서 동시에 변할 때야. 26,000년 되면은 41,000년 동안 또 변할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동시에 주다 보니까 그니까 더 헷갈립니다. 딱 여기까지만 할 거야.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 미안해. 자, 지구 공전 궤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표정이지? 네. 됐어. 자,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 같은 그림 몇 번 그려봤으니까 이제 느낌이 좀 오지 않아? 아니야? 아니면 하면 되지. 어차피 할 건데, 그죠? 자, 이심률은요, 공전 궤도가 약 10만 년 주기입니다. 그럼 얘가 제일 큰 거야, 작은 거야? 얘가 제일 커, 작아? 그치? 여기서 10 적었으니까 제일 작다고 말하지. 아까 얼마였는데 26,000, 41,000, 10만 년인데 이게 왜 제일 작아? 10만 적어도 이거 너네가 진짜 이상한 게 그 숫자가 10이 적혀있다고 얘가 제일 작은 줄 알고 10년에 한 번씩 바뀌어? 아 진짜로 내가 매년마다 매 학기마다 맨날 이걸 왜 제일 작다고 한 거야? 그러게요. 이게 10 써있길래 10만이가 적혀있어. 이게 아니라 10, 동, 땅, 땅이라고요. 이게 제일 크다고. 일부러 순서대로 주기의 변화가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순서대로 한 거라고요. 작은 에서 큰 걸로. 알겠죠? 이게 제일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기먹네. 자, 원에 갔다 왔다가 타원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랬다가 늘 죽겠다. 동그랗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야. 10만 년 주기로. 자, 그래서 공전궤도의 모양에 따라 태양과 지구 사이에 거리가 변해서 뭐가 변해? 기후가 변할 겁니다. 알겠죠? 아, 그리고 위안아 이거 채우고 왔니? 이거 안 채웠지 우리. 그래서 뭐가 변하냐? 여기는 남중고도가 변합니다. 즉 계절 간 에너지 차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계절 간 에너지 차.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변할까? 거리가 변하면 근일점, 원위점일 때의 에너지의 차이가 바뀌겠죠. 그죠? 자, 이것도 그려보자. 이심률이 클 때랑 작을 때. 자, 이심률이 크면요. 무슨 궤도야? 타원일까 원일까? 이심률이라는 건 이때 긴 축과 짧은 축을 비교하는 겁니다. 나눴을 때. 그러면 이심률이 크다는 건 더 이렇게 된 걸까? 땡땡한 걸까?
20율이 뭐야? 동그랗지 않다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20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더욱더 타원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알겠죠? 뭐 이거를 계산하는 식을 있긴 하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20율이 작을 때 0이 되면 뭐가 한다? 원궤도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20율이 클 때 조금 더 오버해서 그려볼까? 이거 어떻게 그린가? 지구 탄다 타, 그지?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조금 비교돼? 마지막 그림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얘는 딱 가운데다가 여기 코 크게 보여. 이렇게. 얘는 뭐야? 이렇게 원으로. 얘는 이렇게 타원으로.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해야 돼? 경사 각부터 경사 방향까지 다 뭐 해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요때 요게 지금 원과 근이죠. 이제 원이라고 근만 쓸게요. 원근. 원하고 근일 때 이때 경사각은 자전축은 또 이렇게 바라봐야겠죠. 아까랑 좀 정상적으로 정사님 각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때는 원이었던 거 근이었던 거긴 해요. 물론 완전 원의 궤도에 가까워지면 뭐가 돼? 차이가 많이 안 나긴 합니다. 쬐끔더 차이가 좀 얘가 조금 더 길어 보이죠. 이때가 원일 때 이때가 근일 때죠. 그러면 여기서 변화를 뭘로 잡아야 돼? 경사각 아니고 세차 방향 아니니까 원일점일 때 이때 이 원일점에서는 거리가 어때요? 원일점에서의 거리가 어떻게 됐어? 더 증가 감소? 증가한 거죠. 더 뭐 한 거야? 더 이렇게 많이 멀어진 거지. 그치? 그러면 원일점의 거리가 증가하면 에너지는 원래보다 더 어떨까? 더 작아지겠죠. 더 작아지겠지. 그치? 그리고 근일점은 더 가까워진 근일점이죠. 근일점의 좁으니까 그냥 근하고 거리라고 할게요. 근거리는 감소했으니까 이때 에너지는 어때요?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오겠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 똑같잖아. 여기가 여름이고요, 겨울이야. 여기는 겨울이고 여름이야. 그치? 그러면 채워보자. 다 했어. 다 왔어. 미안해. 자, 이때 북반구는 여름이 지금 뭐해? 가까워졌어? 멀어졌어? 북반구 여름 멀어졌죠? 멀어졌네. 겨울은 가까워졌네. 그러면 기온이 어때요? 여름일 때 멀어졌어. 그러니까 이 여름의 기온은 어때? 평소보다 더 하강하죠. 그죠? 감소라고 할까? 감소. 하강이라고 하고 싶은데. 감소 증가해. 겨울에는 더 어때요? 겨울은 더 상승하겠지, 그치? 그러면 이때는 더 낮아, 여름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졌고, 겨울에 더 높아졌네? 그러면 이 차이가 더 커질까, 작아질까? 더 작아지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겨울이 여름만큼 뜨거울 수 없지. 고도차가 나는데. 그래도 평소보다는 뭐하더라? 더 작아진다는 이야기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름에 엄청 가까워졌네. 여름에 가까워졌어. 겨울에는 멀어졌어. 결국 더 상승하고요. 더 하강하니까 뭐 한 거야? 상승, 하강이 되니 차이가 더 커진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북반구랑 남반구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북반구는 더 적어졌고 남반구는 더 커졌네. 이때 남반구가 더 연결차가 더 심해진 거죠. 이해돼요?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 지금 어때? 20율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촉촉 그려놓고 여기는 원일점의 거리는 어때요? 평소보다 가까워진 거죠. 그럼 에너지는 평소보다 어때? 평소보다 에너지가 조금 더 증가 축소으로 가는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근일점일 때는 조금 더 멀어졌네. 근일 때 거리가 증가했으니 에너지는 평소보단
평소보단 더 적어졌죠. 그죠? 그러고서 여기가 여름, 겨울이 되니까 비교해 보자고요. 북반구의 여름은 평소보다 어떻게 된 거야? 북반구의 거리가 여름에 더 가까워졌네. 겨울은 더 멀어졌네. 그러면 기온은 평소보다 더 가까워졌으니까 상승하겠죠. 그리고 겨울은 하강하겠지. 그러면 이때 상승하가니까 연교차가 더 커진 거죠. 그죠? 그러고 이러면 여름에 멀어졌네. 겨울에 가까워졌네. 그래서 멀어졌으니 하강. 상승이니까 이때 하강 상승 연교차가 평소보다 작아져. 물론 이렇게 적었을 때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연교차가 더 커졌냐까지는 몰라요. 근데 변화가 반대인 거지. 북반구는 연교차가 더 증가할 때 남반구는 어떻게 된 거야? 연교차가 줄어드는 행위가 일어난 거지. 그치? 결국은 여기도 뭐 한다고? 이 둘의 변화가 서로 뭐 하더라? 가치가 반대로 가? 변화가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영향을 주더라. 얘가 작아질 때 커져. 얘는 커질 때 작아져. 알겠죠? 이때는 더 심해진 거고 이미 차이가 있잖아. 이미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남반구 연교차 더 심해진 거고 얘는 완전한 가운데가 되면 둘의 차이가 없어져야겠죠. 물론 완벽한 원기대가 되기 전까지는 비교적 더 커지고 비교적 더 작아지는 변화의 다양성이 반대로 변하더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는 더 보셔야 되고 우선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풀어보세요.